자, 우리 대리에서 99페이지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에서 거의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 무권 대리. 우리 앞 시간 했던 것들, 이 대리권의 3명 관계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 무권 대리에서 한두 문제, 뭐 대리권이 세 문제 나온다 하면은 이 무권 대리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무권 대리, 아까 우리 무권 대리와 유권 대리 어떻게 구별한다 했죠?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유권 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걸 우리가 말한다. 무권 대리입니다. 자, 우리 무권 대리는 크게 자, 이 원칙과 예외 규정을 봅시다.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자, 원래 대리제도는 타인이, 대리인이 누굴 위해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그럼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 정당한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 무권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가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이 안 지는데 본인이 책임진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는 표현대리가 있고 또 하나는 협의 무권대리였습니다. 자, 이 표현대리는 본인이 어떠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 어떠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다 표현대리입니다. 원래 본인이 책임 안 지는데 본인이 어떠한 의심할 만한, 즉 어떤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법률행위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다? 본인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걸 그러면 한다? 표현대리입니다. 우리 표현대리는 세 가지였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우리 이제 125조 표현대리 하죠. 너무 제목이 길죠? 애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125 표현대리 하십시오. 그냥,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만 일단 이해하시고, 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월권대리 하죠. 이거는 126조. 126조 표현대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이거를 멸권 대리랍니다. 129조입니다. 129조 표현대리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이 어떤 의심할 만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걸 말한다. 표현대리한다. 이 표현들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무권대리를 우리가 협의 무권대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은 누가 더 넓어요? 그렇죠? 협의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외의 무권대리를 말하는 자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이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효과가 다릅니다. 원래 이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지만 이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한다면은 추인한다면 그래 원래 내가 책임지지 않지만은 무권대리 행위는 내가 책임지지 않지만 내가 뭐 할게 책임질게 라는 어떤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은 책임져야 되고 추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무권대리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인 여부에 따라서 이 법률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이 표현대리와 이 협의 무권대리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는 이 협의 무권대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광의 무권대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표현대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어떤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협의 무권대리 문제 잘 나와요. 매년만 나와요. 협의 무권대리가. 또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표현대리도 잘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더 잘 나옵니다. 협의 무권대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은 협의 무권대리도 되어 있지만은 설명은 이제 표현대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은 몇 페이지냐면은 10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먼저 살펴봅시다. 자, 125조 표현대리부터 봅시다. 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의, 요건, 효과 다 설명합시다. 효과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효과는 나중에 의와 요건 먼저 설명하고 효과는 공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넓게 자, 125조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합니다. 뭐, 대리권을 누구한테 수여했다, 아니면 대리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배우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자, 우리 대리권 상대방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상대방은 병이잖아요. 이 병은 특정이 될 수 있고 또는 불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하면 되잖아요. 불특정. 그렇죠?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즉, 내 A라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상대방은 특정이 될 수 있고 불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자, 방식이 필요한다 안 한다?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이 정도면 이렇게 알아두시고. 첫 번째 요건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라고 통지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가 안 했다는 겁니까? 자, 을한테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없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이 없는데 이 병은 뭐 이임장을 이주했다든가 뭐 예전에 뭐 어떤 이임장이 있어서 그거를 뭐 활용한다든가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 자, 병과 법률 행위합니다. 즉, 현명주의
누굴 위한 표시해야 됩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하잖아요. 자, 이거 주의하십시오. 항상 다 이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항상 대리행할 때 현명지,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표시해야 되고. 자, 네 번째. 이러한 대리권 수요 표시. 표시된 대리권,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갑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하는데 내 부동산을 뭐 할 것이다? 매매할 것이다. 매매에 관한, 그렇죠? 매매에 관한 대리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이 대리권이 있다는 거, 대리권이 없다는 거,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응? 다시 말해서, 자, 그러면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 지금 대리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리권이 없잖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몰라야 되잖아요. 지금 갑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니까.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 않아요. 이임장을 위조해서 그냥 병과 대리행해요. 자, 이때 병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을이 그 사람인가 보다. 즉, 갑이 나한테 뭐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 사람이 을인가 보다. 라고 신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뢰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이임장을 맞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인지. 그쵸?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로 합니다. 선이 무과실한다. 다섯 번째. 선이 무과실한다. 자, 그러면은, 자, 병이 누구한테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갑은 대리권이, 자, 우리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리행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원칙은 갑은 책임진지 안 진다. 아까 책임 안 진다 했잖아, 원칙. 책임 안 지는데 표현대리는 이러한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즉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병은 누구한테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이제 갑한테, 본인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갑이 의심할 만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즉 애간을 창출한 행위. 그래야 이 표현들이 성립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 그렇죠?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 즉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통지를 했잖아요. 이걸 믿고, 그렇죠? 병은 이걸 믿고 이러한 법률 행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모르면은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이러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본인한테 책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을이, 갑한테. 즉, 갑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무권대리 행위를 누가? 갑이 책임져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건을 봅시다.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이처럼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작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을은 어떤 위임장을 유지했든 간에 대리행위합니다. 자, 병과 아무런 의심이 없잖아요. 위임장도 맞고, 또 갑도 나한테 대리권 누구한테 수여할 것이다. 수여했다. 아, 그 사람이 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법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을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권 없으면은 갑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책임 물을 수 있다. 어떤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 이러한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걸 말한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자, 이 대리인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우리 대리권을 수요하잖아요. 대리권을 수요했다. 대리권을 수요할 것이다. 라고 표시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임의 대리 적용될까요? 법정 대리 다 적용될까요? 법정 대리 적용될까 안 될까요? 왜 그렇죠? 대리권을 수요하는 거니까. 그렇죠? 대리권 수요 통지는 법정 대리는 그게 없잖아요. 대리권 수요는 어디만 있어요? 임의 대리만, 수권행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 대리 적용 안 됩니다. 자, 이게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두 개는 같지만은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법정 대리인이 적용 안 돼요. 나머지 권한 있는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표현들은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는 다 적용됩니다. 자, 우린 상대방 선의무과실 봅시다. 자, 이 선의무과실에 선의무과실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무권 대리 행위 시입니다. 판단은 선의무과실 판단은 판단 기준. 무권 대리 행위할 때 이때 선의무과실해야 된다. 그렇죠? 무권 대리 시. 자,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자, 이 입증 책임과 이 대리권의 적용 범위는 이 세 가지 비교할 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우리 판례는 본인이 누가? 갑이. 갑이 이 병이 악이다, 그 다음에 뭐다? 과실이 있다. 라고 해서 표현될 책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권한 없는 표현대리는 자, 첫 번째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렇죠? 권한 없는 표현들과 비교가 뭐다? 일단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기본 대리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권한 없는 표현들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기본 대리권. 자, 공법행위를 기본 대리권을 해서 권한 없는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법행위도.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A라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라. 즉 소유권 이전 등을 내 앞으로 해라. 라고 뭐다?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러한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그렇죠? 공법행위잖아요. 근데 이 을이 자,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매매한 게 아니라 뭘 한 거? 현명지,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임을 표시하고 누구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매매한 겁니다. 자, 매매는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공법 행위로 해서 사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 행위도 기본 대리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아시죠? 이런 게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공법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 신청을 해달라 했는데 우리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한 경우, 그렇죠? 이 매매는 사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공법행위를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 대리, 즉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 이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도,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을 해서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해외 유학 갔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없어요. 마침 그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마침 인간까지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없으면은 그 부동산, 남편 부동산을 뭘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출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생활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그러면은 부부가 그게 이제 이 가사 대리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근데 처가 그 부동산을 보다 가사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매매를 한다든가. 자, 그러면은 이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해서 어떤 대리 행위인가요?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하는 거. 이처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뭐 할 수 있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지금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 대리권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다음에 권한 없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대리인이 자,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대리권은 원칙은 사법 행위만 적용된다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공법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우리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예요. 그렇죠? 이런 법정 대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복대리. 복대리라든지 사자도 기본 대리권에서 뭐 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부동산 가지고 담보대출. 담보대출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자, 두 번째. 대리인은, 자, 본인을 위한다는 걸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했죠? 현명기. 자,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해야 된다. 근데 대리인이 아까 종전에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해달라. 자, 근데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리인이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응? 자, 다시 한번. 자, 갑이 자기 소유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앞으로 해달라라고 등기 신청권을 누구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근데 우리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되는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예요.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된 걸 누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병한테 매매한 거예요. 자, 병은 누구 소유권하고 매수한 거예요? 갑이 걸 생각하지 않고 누구 거라고? 을.
자, 이거는 현명주의. 본인이란 걸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시하지 않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현명주의. 본인이 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와라 라고 했는데, 권한 없는 어떤 거? 뭐 처분했다든가. 그쵸? 매매를 했다든가. 권한 없는 행위잖아요. 그쵸? 자, 주의할 점은 이 기본 대리권과, 아까 우리 이 기본 대리권과 권한 없는 행위가, 이 권한 없는 행위가 동정행위해야 되냐? 동정행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본 대리권은 뭐였었어요? 공법행위지만은 권한을 넘는 걸 뭐였어요? 사법행위했잖아요. 서로 달라도 됩니다. 그렇죠? 동정행위 필요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는 동정 필요 없다. 이거는 동정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담보대출 해라는데 매매를 한 거잖아요. 사법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법상이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또 아까보다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자, 병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자, 을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 무과실입니다. 선이 무과실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즉, 이 대리인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라야 되고, 그렇죠? 과실이 없어야 된다. 아까 우리 선이 무과실은 입증 책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우리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누가 입증 책임진다 했어요? 본인이 입증 책임진다 했잖아요. 권한 없는 표현들은 누가 입증 책임진다? 상대방입니다.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다수설은 본인이 하지만은 우리 판례로 봐야 됩니다. 판례는 보다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병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입증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리인은, 이 무권 대리인은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기본 대리권이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법정 대리인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 다 적용된다. 이 점에서 또 우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는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자, 이러면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자, 원칙은 갑은 권한 없는 행위를 했으면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 갑이 어떠한 여간을 창출했습니까? 즉,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어요. 이러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뭐 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세 번째. 자, 129조 표현들입니다. 129조 표현들은 이 책에 보면은 자, 109페이지 있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되는, 자, 최초 대리권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최초 대리권. 자, 갑이 을에게 대금 수령. 뭐, 대금 수령한다. 물품 대금. 대금. 매월 물품을 갑이 병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은 입금시킨 게 아니라 그 직원한테, 그쵸?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수금을 계속 해와라 라는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자, 최초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초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최초보다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현명기. 자, 수금하겠죠? 자, 누굴 위한다는 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걸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현명기. 자, 세 번째. 자,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해야 된다.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 즉 수금이면은 수금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은 이러한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거. 자,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네 번째. 소멸. 즉 갑이 병을 해고한 거예요. 자, 해고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 하면은 종료되면은 그 대리권도 뭐 한다 했어요? 소멸한다. 그렇죠? 자,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자,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병은 이러한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대리권이 소멸됐으면은 갑은 병한테 원래 뭘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 대리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을이 찾아와서 수금을 간다면은 주지 마라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됐던 사실을 병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몰라야 돼요. 선이 5번. 선이 무과실한다. 선이 무과실한다. 자, 이러한 선이 무과실이면은, 자, 병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갑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표현들이로서. 자, 어떠한 외관을 창출했어요? 자, 갑은 어떤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쵸? 이처럼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을이 대리행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데,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쵸? 자, 근데 갑은 어떠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즉, 외관을 창출했어요. 그쵸?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아까 뭘 했는데?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는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적용된다, 안 된다? 자, 임의대리든 임의대리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도 다 적용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와 그 다음에 권한을 표현 대리는 같죠. 임의 대리와 법정이 다 적용되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만마다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입증 책임. 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 자, 이 점에 또 다르죠? 120년 표현 대리는 누가?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본인. 다른 점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의의와 요건들을 우리 표현들이 첫 번째보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살펴봤고,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공통적인 이 효력을 살펴봅시다. 공통적인 효력.
여러분 공통적인 당 봅시다. 결국은 표현들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표현들이가 성립되면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죠?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본인이 외관을 창출했단다면은 상대방 누구한테 책임 묻는다? 본인한테 책임 묻는다. 그러면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자, 그럼 무권대리인은 나중에 이제 우리 무권대리인 할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어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지 못한다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 무권대리인은 우리 135조 책임져야 된다. 즉, 계약을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든지 135조 책임져야 됩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은 무권대리한테 우리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 135조 책임 오면은 무권대리한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라든지 우리 학설들은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 성립하면 본인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거. 무권대리 책임 묻는다, 묻는다? 묻지 못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표현대리 주장자입니다. 주장자. 자,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응? 상대가. 응? 직접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병. 직접 상대방입니다. 자,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장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자,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승계인. 자, 부동산을 매수해서 누구한테? 정한테 매매했다. 자, 승계인이죠? 이 승계인 물을 수 있다, 없다? 승계인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대방의 승계인. 아까 뭐라 했어요? 직접 상대방한테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지, 상대방의 승계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주장은 본인도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는 거, 표현대리 주장한 것보다도 뭘 해야 돼, 본인은? 책임진다는 거냐, 표현대리는? 추인하면 되잖아요. 내가 인정할게. 그쵸? 그러니까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장자는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지, 본인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 승계인도 주장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자, 상대방이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은 본인은 그 과실만큼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실만큼 본인도 뭐 하고 싶어요? 상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에 나와요. 상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채무자가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은 그 상대방보다 그 과실만큼 뭐 할 수 있다?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본인은 이러한 과실상계 주장,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주장 안 됩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책임 경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본인은 책임지면은 어떠한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그렇죠? 이행해야 되지 어떠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과실상계는 어디서 나와요? 손해배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상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나 모르겠어. 그렇죠?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과실상계 적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표현대리는 본인은 뭘 해야 되는데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 있다 해서 본인은 이 과실상계를 유추 적용해서 주장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러한 표현들이는 우리 표현들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무권들이잖아요. 그렇죠? 무권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무권들이면은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원래 무권들이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무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냥 무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무권들의 책임을 내가 질게 라고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안 돼서 모르겠냐. 최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협의 무권들이 배웁니다. 자, 이처럼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뭐다? 무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 한다? 유효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됐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권대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야 되지. 그쵸? 표현대리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권대리를 주장한다는 거는, 자, 갑이, 자, 상대방이, 자, 병이, 갑을 상대로 이제 표현대리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유권대 대리권이 있다. 누가? 을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자, 을이 대리권이 있다. 자, 대리권이 있다면은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뭐다 판단해야 되지. 판사가 자, 표현대리 있다 없다라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상대방 주장은 원래 이제 변론주의라고. 우리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는 자, 원고입니다. A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은 판사는 A라는 사실만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 판단해야지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B사실이 있습니다. B사실까지 판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변론주의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 가지고 판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주장 속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저렇게 주장하면 패소할 텐데 라고 해도 침묵하고 있어야 돼. 왜?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변론이라고. 그러니까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지. 그렇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까지 표현 대리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참 어렵죠? 근데 이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했다? 안 돼 있다. 유권 대리만 주장해야 된다요. 판사는 유권 대리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지, 표현 대리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장이 유권 대리만 주장했으니까, 원고가. 그쵸? 없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섯 번째. 복대리. 자, 문제, 이제 길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복대리가.
복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권한 없는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표현들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복대리 딱 나오잖아요. 표현들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틀려 무조건. 다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복대리 표현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복대리 말 나오고 표현들이 적용 안 된다 라고 다 틀립니다. 뭐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이제 그런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생략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는 문제 잘 나와요. 공통적인 효력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건들이 살펴보고 무효와 취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